화면 닫으실래요? 이제 화면 닫고. 다 자동 저장돼요, 여러분들. 그 제가 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프린트물 보시면 문제 저기 줄 좀 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하기 위한 서식이다. 총 지급액과 징수액은 그리고 미환급세액이 담긴 원천징수 의무자 누구요? 회사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1번 제출 비과세 소득, 미제출 비과세 소득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현가펜 치실래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포함되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비과세의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육아휴직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육아수당은 포함되고 육아휴직 수당은 다른 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쫓아오실래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이렇게요. 그래서 엔터 1월달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가정해서 1월달 이렇게요. 보시면 여기 지금 문제에서 말한 게 여기입니다. 총 지급액. 선생님이 여기도 마우스 움직이는데 보이세요? 이 총 지급액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총 지급액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식대가 들어가면 안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수당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겠다? 네, 총지급액에 들어가겠다라고 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거기 보시면 계산기 잡아보세요. 기본급 200만 원 포함될 거고요. 계산기 잡으세요. 직책수당도 20만 원 포함될 겁니다. 식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육아수당 들어간다 그랬어요. 육아휴직 수당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장근로수당 얼마? 2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계산기 잡아보시면 20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플러스 1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플러스 하면 그 밑에 밑줄자 얼마 나오죠? 그 밑줄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총 지급액이 얼마가 되나 봤더니 총 지급액이 여러분들 여기 입력하실 때 여기 285만 원에서 다 더하면 285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식대 빼세요. 얼마 빼셔야 돼요? 10만 원. 다 더해보세요. 아까 식대까지 다 더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다 더하세요. 285만 원 나올 거예요. 그 285만 원에서 식대 빼세요. 얼마?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빼세요. 20만 원. 그래서 나머지 여기다가 255만 원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지에서 보시면 총 지급액은 255만 원이다라고 한 게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어떻게 하겠다. 총 받아가는 금액 중에서 비과세되는 식대 빼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빼고 나머지를 총 지급액에다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장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보세요. 둘바 기능에 저장키가 없어요? 그럼 나가보세요. ESC를 한번 누르다 보면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여러분들 저장하고 나오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원 등록.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하이라이트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다라고 해서 하이라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뒷장 보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주식회사 입문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5월 귀속에 관련된 작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잡으시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이렇게요. 귀속월이 몇 월이라고 하고 했어요? 5월. 엔터로 올라가세요. 프로그램 예민합니다. 엔터. 지급월 몇 월? 엔터.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 뭐냐라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노진철, 한수민 이런 분들 입력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우리가 다음 달 10일 날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로 간이세액 조견표에서 3명이고요. 총 지급액이 얼마? 860만 원. 소득세가 99,350원을 신고할 거고
그래서 국가에다가 99,350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납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K랩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여기 저장키가 따로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ESC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뜬다 그랬죠.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요. 하고 나오시면 끝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장 볼게요. 이제 마지막 원천징수입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고 하이라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TAT 2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TAT 2급이랑 K랩 연말정산 입력하는 것은 좀 달라요. 화면이 좀 다르니까 좀 많이 헷갈리시니까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한 거는 전산세무 2급의 연말정산 입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그 화면은 근로소득관리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고요. 거기 연말정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입력된 자료를 급여자료 입력했죠. 기초로 해서 각종 공제나 감면 등을 추가 입력하는 작업이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은 직원 개인별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필요한 메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실래요? 여기입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뜹니다. 확인하시고요. 화면 크게 할 게 있습니다. 보시면 노진철 있고요. 한수빈 있고요. 김철수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연말정산 이 모든 세 사람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 전체 사원키 이렇게요. 전체 사원키 누르셔서 계속 근무자를 불러오겠습니까? 네. 이렇게요. 그러면 연말정산이 싹 불러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요. 먼저 노진철 씨가 중도 입사자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다시 말해서 중도 입사자는 어디에서 입력하셔야 되냐면 여기요. 소득명세 탭이요. 소득명세 탭을 딱 이동을 하셔서 여기요. 종전 1-1이라고 적혀 있는 거. 종전 1-1이라고 적혀 있는 데다가 가서 영도 화약추 이렇게요. 사업자 번호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근무기간 갖다 넣어주실래요? 여러분들 근무기간 갖다가 넣어주시고 네, 근무기간 갖다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4월 30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4월 1일까지 2018년 3월 31일 이렇게요. 중도 입사자 금액은 얼마인가 봤더니 거기 보시면 감면 기간은 없습니다. 다 통과. 급여 총액이 있습니다. 급여 총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2,900인데 말장난 쳤습니다. 상여금이 500만 원 포함되지. 얘는 두 개 나눠줘야 돼요. 고로 급여가 얼마가 되죠? 2,400. 화면에다가 2,40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에다가 500만 원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여러분들 특별히 비과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비과세 부분은 없다고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다 통과하시고 쭉쭉 내려가세요. 쭉쭉 내려가셔서 여기요.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다가 63만 원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 없음 통과.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다라고 했습니다. 77,000원. 그 다음에 없습니다. 소득세 있어요.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이 41만 5천원. 국민연금이 얼마죠? 거기 보시면 63만 원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가 있네요. 여러분들 39만 3천원. 그 다음에 여기가 2만 3천원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가 7만 7천원, 국민연금이 63만 원 이렇게요. 소득세 결정세액이 나왔죠? 얼마죠? 2만 5천원. 주민세가 2,500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입력한 게 어떻게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건강보험료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2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두 개를 구분하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39만 3천원,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가 23,00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가 77,0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63만 원 이렇게 해요. 된다라고 보셔서 주민세 소득세가 얼마죠? 여러분들 25만 원, 25,000원. 그 다음에 주민세가 2,500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전근무지는 어디서 입력했어요? 소득명세탭. 소득명세탭에서 입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쓰세요. 연말정산 탭입니다. 연말정산 탭에서 입력할 건데 연말정산 탭은 여기입니다. 보험료 이렇게 보시면 부양가족 탭에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 상해보험료다라고 해서 상해보험료죠. 얼마? 120만 원. 배우자가 보장성 보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험료는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로 여기 화면에 보시면 배우자 좀 보세요. 배우자가 있는데 지금 배우자가 체크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보험료 공제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120만 원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공제가 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입니다. 어르신께서는 거기 보시면 장애 부친이시죠. 부친. 보면 장애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서 공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60만 원, 120만 원 각각 공제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요. 고로 화면에 갖다 뚝 눌러보세요. 이렇게 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다가 갖다 넣어주세요. 120만 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다가 얼마? 60만 원 이렇게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대상금액 곱하기 12%, 대상금액 곱하기 15%가 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어떻게 되죠?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누구나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고로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다라고 해서 130만 원이요. 여기 딱 눌러보시면 본 화면에 장애인 의료비란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란에 가서 130만 원 갖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배우자 간병비는 안 돼요. 간병비는 의료비 공비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에 관련된 보약비다라고 해서 부친께 있습니다. 안 돼요. 우리 보약비 안 돼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X표. 그 다음에 장남의 감기치료비 일반 의료비가 되겠죠. 일반 의료비. 요 밑으로 내려오세요. 일반 의료비에 가서 얼마? 10만 원 이렇게요. 그래서 의료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인하고 눌러보세요. 이렇게요. 고로 총 얼마? 140만 원을 의료비로 공제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말상산을 하다 보면 입력은 쉬워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 이론 디테일한 내용들을 선생님은 몇십 년을 했으니까 다 외우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이해가 안 되면 연말정산편을 이론을 듣고 다시 강의를 듣는 게 편하다. 그래서 잘 넣기만 하면 어떻게 전산세무 2급, TAT 2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회계보다는 합격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넣기만 잘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대상자 한번 정리할까요? 교육비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이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연령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다? 소득금액에는 제한을 받는다. 그거 기억하고 죄송하지만 직계 존속은 안 돼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면 되겠지만 일반 교육비에 대해서는 어르신은 안 돼요. 이렇게요. 고로 거기 보시면 대학교 등록금이다라고 해서 960만 원이 있더라라는 거죠. 아들 거예요. 아들 거예요. 이렇게요. 소득금액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대학생란에 가서 960만 원 갖다 960만 원 갖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900만 원이 커트돼요. 굳이 일부러 커트 시키지 말고요. 보세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900만 원이 커트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학원이다라서 누구예요? 배우자. 대학원은 누구까지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본인만 대학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 돼요. 입력하면 안 돼요. X표. 교육비도 끝.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선생님처럼 되어야 땡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재민 구호군품 옆에다 적을래요?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다라고 해서 여기요. 법정기부금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여기요. 법정당해 기부금이다라고 해서 법정당해 기부금이다라고 해서 10만 원이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확인해주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노진철 씨의 연말정산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돌리실래요? 한수미 씨 거로. 한수미 씨 거로 돌리고 자료 읽겠습니다. 한수미는 사원 등록을 하고 우리 사원 등록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말정산을 마우스를 한수민 씨에다가 갖다 대시고 이렇게 문제 읽겠습니다. 보험료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로 가입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고요. 보장성입니다. 얼마? 80만 원. 일반 보험료 공제로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동생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공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딱 마우스 가서 금액 가서 일반 보험료 공제 얼마? 8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장애인 전용성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 이렇게요. 해서 공제해주면 된다라는 거. 의료비죠. 의료비는 어떻게 된다?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면 누구나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로 모친이 500만 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모친이 경로우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헷갈리시면 이걸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모친이세요. 윤소아 어르신 이렇게요. 60세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분들 의료비에서 전액 공제 가능한 의료비를 받으려면 65세 이상 의료비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께서는 65세 이상이 안 되셨어요. 그러면 뭐로 간다? 그렇지요. 일반 의료비로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친이 보청기를 구입했어요. 네,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연말정산 탭에 가서 금액을 넣어주실 때 어디에 넣어주시라고요? 일반 의료비, 일반 의료비. 일반 의료비에 가서 얼마 넣어주시라고요? 네, 560만 원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나오시면 의료비도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어떻게 되죠? 예,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이다라고 했죠. 배우자나 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어떻게 된다? 연령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금액에는 제한을 받는다. 그거만 기억하시고요. 동생의 동생의 수강료인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액 공제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친이 대학 수업료이다라고 해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래요. 아가 아니라고 했어. 그럼 안 되세요. 어르신은 안 되세요. 직계 존속 장애인 특수교육비 말고는 안 되세요. 이렇게. 고로 동생의 교육비는 여기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서 금액을 갖다 넣어주시면 장애인이다라고 해서 여기다 갖다 넣어주세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얼마가 되죠? 그렇죠. 240만 원 이렇게요. 그래서 확인.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주택마련저축입니다. 근로자 본인입니다. 여러분들 주택이라고 적혀있는 아이들은 근로자 본인만 됩니다. 연금이라는 거 적혀있는 아이, 정치자금이라고 적혀있는 아이, 신용카드라고 적혀있는 아이들은 근로자 본인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택자금에 대해서 근로자 마련 저축에 대해서 국민은행에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불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택 마련 저축입니다. 여러분들. 주택 마련 저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도 이렇게 가끔은 헷갈린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주택 마련 저축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 보시면 여기 6번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갔다가 F2 눌러서 국민은행 선택하세요. 이렇게요.
계좌번호가 있나요? 있네요. 038 다시 없으면 통과하고요. 038 다시 눌러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답안책 그냥 숫자만 다다다닥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038 다시 21 다시 1075 다시 442 이렇게. 납입 금액이 모두 얼마라고요? 240만 원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주택 마련 저축에 대해서도 정리했고요. 신용카드입니다. 다시 연말정산 탭입니다. 연말정산 탭에 오셔갖고 예, 이쪽으로 쭉 내리죠.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요렇게 자동 반영되죠. 요렇게 자동 반영돼요. 이렇게. 신용카드 탭입니다. 신용카드. 정리 한번 할게요. 신용카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근로자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고요. 이번에는 형제자매는 안 돼요. 형제자매는 안 되니까 근로자 본인, 배우자, 존속, 비속이요. 이때 배우자나 존비속은 연령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에는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있는데 900만 원이 있대요. 근데 현가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상기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함시켜 줘야겠죠. 거기서 아까 모친의 의료비 500만 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는 신용카드랑 중복 적용이 돼요. 중복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두 입력하실 때 900만 원 입력하시면 안 되고 얼마? 1,400만 원. 어디에다가? 여기요. 신용카드에다가 대상금액 곱하기 15%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란에다가 1,4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한 것도 없네요. 여러분들. 현금 지급액은 뭐 안 돼요. 얘는요. 그래서 확인하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제는 누구에다 갖다 대시냐면 김철수에다 갖다 대시고 읽겠습니다. 김철수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이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탭에다 마우스 가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보장성 보험료, 자동차 보장성 보험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얼마? 150만 원 이렇게요. 의료비, 모친의 입원 의료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거기 보시면 질병치료비다 라고 했습니다. 질병치료비 이렇게요. 고로 여기 의료비가 이렇게 되겠죠. 요 란에 가서 아까 우리 모친 연령 좀 볼까요? 여러분들 모친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여기 돼 있죠? 여러분들 기본공제는 불하고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의료비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면 누구나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얘는 분은 화면 돌리셔서 이렇게요. 여기 란에서 좀 이따가 75세니까 65세 이상 의료비다 갖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배우자의 안경 구입비 얼마까지 되는 거죠? 50만 원까지. 30만 원 지출됐으니까 땡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료비를 갖다가 넣어줍시다. 지금부터. 예, 여기 경로우대 의료비에다가 얼마 넣어주시냐면 950만 원. 아니죠. 300만 원, 2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 의료비가 얼마죠? 30만 원. 이렇게요. 하고 나오시면 의료비는 정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학원이니까 전액되지요. 본인 교육비란에 가서 얼마? 950만 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아들 교육비다 라고 했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래요. 갖다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다가 190만 원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배우자의 대학원은 안 된다고 그랬죠. 대학원은 누구만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근로자 본인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금액이 1,140만 원, 1,140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요. 예, 기부금은 연령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서요. 배우자 명의의 종교단체, 예, 종교단체 기부금에 공제해 주시면 되고요. 동생 명의의 종교단체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보시면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 맞네요. 형제자매가 이렇죠,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예, 종교단체 기부금란에 가서 얼마 350만 원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입니다. 여기 지정 기부금에서 종교단체란에 가서 아이고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서 여기요.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란.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란에 가서 3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 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대답해 보세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소. 형제자매는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랬어요. 형제자매는 안 되니까 거기 동생 현금 영수증은 X표 쳐버려야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 배우자 현금 영수증 공제되는데 연령이 아까 배우자 공제됐습니다. 보시면 화면을. 그러기 때문에 배우자의 현금 영수증도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산기 잡아보실래요? 신용카드 금액 본인 거 3천만 원이고요. 배우자 거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문제지에다 적으실래요? 신용카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500만 원이고요.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근로자 본인 거 50만 원이 있고요. 배우자 거 얼마? 25만 원 있어서 현금 영수증 금액 총액은 얼마이다? 75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쪽에 보시면 신용카드란에 가서 딱 마우스를 눌러보시면 신용카드 안에 가서 3,500만 원. 현금 영수증 가서 얼마? 75만 원. 이렇게요. 그리고 확인하고 빠져나오시면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말정산에 관련된 모든 자료고요.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답안을 맞춰볼 때 어떤 게 답안 체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학생들이. 어떤 거로 답안 체크되냐면 내가 입력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공제 대상 세액이 아니고요. 공제 금액이 아니고요. 지출액 내가 입력한 금액으로 답안 저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혹시 나중에 다른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 특히 전산세무 2급은 더합니다. TAT 2급은 안 그런데 전산세무 2급은 더하니까 입력을 하실 때 어떻게 답안 확인하실 때 지출 금액 넣어 있는 금액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공제 대상 금액이나 공제 세액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노진철부터 시작해서 한수민, 한수빈, 김철수까지 입력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이거 다 했는데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실무에서는 마감키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 상단부에 마감키가 있어서 마감을 눌러야만 전산매체가 가능히 신고가 되세요. 근데 우리 수업용은 그냥 여러분들 특별히 툴바 기능에 마감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마감키 안 누르시고 그냥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ESC로 나오면 프로그램에서 자동 저장됩니다. 자동 저장되고 USB 저장시키면 요 답이 그대로 체크되기 때문에 그 대상 어떻게 한다고요? 그 체크될 때 지출 금액 여러분들께서 아까 교육비가 960명 있어. 96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출된 금액 입력한 거로 답안 저장되고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산세무 2급의 원천징수 사원 등록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해봤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정리했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갔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이나 데이터 관리는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근로소득 관리 여기요. 근로소득 관리에서도 선생님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강의한 이 세 가지 요 사원 등록, 급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위주로만 보셔도 충분하세요.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입력하는 방법을 헷갈리다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론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론을 정리하시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는 금방 하는 거니까 그거 제 선생님 말 또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전산세무 2급의 원천징수 실무편이 정리된 겁니다. 이렇게요.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재무회계부터 시작해서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리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실무편, 원천생 실무편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모의고사, 집중 문제 모의고사 실전 문제 풀이라고 할까요? 그거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시간 돌아오기 전까지 선생님한테 강의 들었던 거 한번 싹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편을 듣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완강 듣느라고 선생님이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우리 꼭 전산세무 2급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